그리고요, 자산 계정 과목과 부채 계정 과목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해당 계정 과목을 검색했을 때 코드 번호가 2개가 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때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랍니다. 코드 번호가 작은 거는 유동 항목이고 코드 번호가 큰 거는 비유동 항목이랍니다. 예를 들어서 F 버튼 매도 가능 증권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. 매도 가능 증권 검색해 보면 이름은 매도 가능 증권 똑같은데 코드 번호가 지금 2개가 검색되더라 이겁니다. 코드 번호 작은 거는 유동이고 코드 번호 큰 거는 비유동이랍니다. 자, 매도 가능 증권, 유가증권을 말한다 그죠? 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유가증권 샀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은 기본적으로 뭘로 분류됩니까? 비유동 자산입니다. 그 중에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겁니다. 그때는 뭐 어떤 계정 과목? 178번이라는 밑에 있는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. 유동 항목으로 분류되는 매도 가능 증권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일 것입니다. 국채, 공채, 사채와 같은 채무증권, 유가증권을 샀답니다. 장기 투자 목적으로. 자,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샀을 때는 당연히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될 건데요. 좀 2년, 3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덧 그 채무증권의 만기가 올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도래해버리는 시점이 왔다 이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매도 가능 증권은 더 이상 비유동 항목이 아니고 유동 항목으로 분류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. 그때는 123번이라는 요 코드 번호를 쓸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겁니다. 아주 예외적일 때 쓰는 것이다. 됐죠? 그래서 자,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했다. 이런 문제가 나왔다.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건데 그때는 어떤 계정 과목을 끌고 와야 될 거라고요? 위에 있는 123번이 아니고 밑에 있는 178번 요거를 끌고 와야 정확한 입력이 될 거고 정답으로 인정이 될 거다 이겁니다. 됐죠?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상황입니다.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 정확하게 알면서도 실수로 코드 번호 잘못 끌고 와가지고 감점되었다.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 내용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. 자산 또는 부채에서 혹시라도 이름이 똑같은데 코드 번호가 2개로 검색된다? 그러면 코드 번호 작은 거는 유동 항목, 큰 거는 비유동 항목이다. 왜 그렇겠습니까?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위치시킵니다. 유동 항목은 위에, 비유동 항목은 밑에 위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코드 번호 부여도 작은 거는 위에 위치시켜야 되니까 유동 항목, 큰 거는 밑에 배치돼야 되니까 비유동 항목 이렇게 코드 번호가 부여되었겠지 뭐 됐습니다.